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사토법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하극식 판결들을 제가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문신의 위법행위 간략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문신의 위법행위가 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다 좀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문신행위를 통해서 표피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관련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보건단속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하극식 판결은 어떠한가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법 2021년 1월 달의 판결입니다. 사안의 내용은 기계 및 문신침 또는 문신 잉크 등을 이제 설치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고인이 26번에 걸쳐서 총 3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면서 문신 행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 사안이고요. 다음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8월달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미용실인 것 같아요. 자그마한 미용실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눈썹 문신이죠. 눈썹 마취 크림을 바르고 눈썹 칼로 이제 문신을 해줬는 사안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총 5회를 했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 경우에 형량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양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양형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첫 번째 서울중앙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이 지금 징역형이 부과가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왔고요. 서울 동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만 지금 선고되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업이란 단어입니다. 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은 업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반대로 의료법에서는 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즉 중요한 것은 바로 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업으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업을 한다의 개념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 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직업적이나 혹은 이제 일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즉 이걸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취득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 혹은 예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업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건에 돌아가자면은 서울중앙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신시술소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높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검찰에서는 범죄의 단속 및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아까 서울 동부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실에 소속돼서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업으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냥 단순히 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관해서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하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타투법 관련해 가지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점이 뭐냐면은, 변호사 생활 초창기에 사실 이 법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중학생에게 문신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생에게 문신을 해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터넷 광고하고 이제 소개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에게 문신을 해주고 중학생이 돈을 주기 싫어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결국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최종 형량은 이제 300만 원이 나왔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 과연 형사법, 소위 이제 형법으로 이제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 피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 행위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 행위를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문신 행위는 문신을 받는 사람과 문신을 해주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이 되는 형국이죠. 물론 문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추후에 자기가 불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받는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상 문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신을 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사실상 문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문신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신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 관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 사수하고 같이 이 사건을 제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수 변호사님 역시도 저한테 이런 얘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문신 행위를 왜 법적으로 처벌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누구 하나 불행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좀 했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호정 의원이 정치적 이슈화를 시키면서 타투어법을 발의했고, 이에 관해서 이제 국민적인 공론화 단계까지 올랐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찬성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타투어법이 재정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이 현재 문신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하면 이런 대법원의 해석과 현재 의료 타투어법, 제정하고자 하는 타투어법, 혹은 그 후에 혹시라도 다른 발효될 문신법, 문신사법 등에 관련해서 이런 대법원과의 견해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 견해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문의해 주시고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